대한민국 최고의 창의성 강사이자 제1호 공모전 코칭 전문가 이동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부에서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공모전 전략, 공모전의 당선 비법. 자, 궁금해 하셨죠?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솔루션을 찾아볼 거예요. 자, 공모전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아이디어나 작품을 모집해서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공모전이라고 하고, 특히 초, 중, 고 대학생들에게 큰 관심과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모전이라는 것이 특히 뭐 대학생들한테는 스펙, 그 다음에 취업에 좀 도움이 되는 정도, 자,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모전이라는 것들을 전체의 패턴, 사건의 구조로 봤을 때 엄청나게 폭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스펙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전에 당선되면 시상금이 짭짤해. 네? 평균 한 300만 원에서 1등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1억짜리 공모전도 있어요. 자, 또 세 번째, 공모전에 도전했을 때 즉각 취업 특전을 주는 공모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공모전에 도전했을 때 이 공모전을 통해서 내가 내 자질, 능력, 그리고 내 진로를 방향을 바꾸거나 설정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진로 모색이기에. 또 공모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팀들과 찢고 뽑고 싸우면서 팀워크를 기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특히 또 공모전은 우리가 어떤 사건의 패턴을 볼 수 있는 창조적인 사고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 중, 고, 대학까지 지식 교육을 받아, 암기 교육을 받아. 그랬을 때 사건을 보는 패턴을 읽는 능력이 없어. 그랬을 때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뭔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모전. 자, 또 공모전은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해내고 어떻게 성취해내는지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습 경험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공모전 도전하고 싶어요? 안 도전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죠. 자, 공모전은 1타 7피. 그죠? 자, 그러면 공모전을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우리가 잠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공모전도 특히 어떤 지식, 단순히 열심히 노력한다가 아니라 공모전에 어떤 패턴을 적용을 하는 것. 그 패턴이라는 것이 뭐냐? 아까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의 구조로 공모전을 분석하는 것. 여기에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구조라는 것이 뭐죠? 어떤 새로운 창작물이 만들어질 때는 생각 주머니와 새로운 두근두근 요소가 결합돼서 아이디어 새싹이 트고, 그 새싹을 플랜으로 전개해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논문, 광고, 기획, 아이디어, 창업, 비즈니스 전략, 이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통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실패하느냐? 아까 일부에서 소개했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윗동네 사고를 했을 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이거를 열심히 플랜을 짜서 결과값을 만들어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심사 포인트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떻게 창의 인재가 됐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죠. 자, 아랫동네의 전체 플래닝 사고를 함으로써 우리는 전체 보이지 않는 사고의 패턴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새로운 평가 기준들이 도출되고, 우리는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가장 창조적인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모전을 선택할 때 어떤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답은 우리 이미 여러분들 자신이 알고 있어. 왜? 사건 패턴으로 분석했을 때 즉각 그 답이 나와. 자, 사건 패턴이라는 거 뭐지? 어떤 생각 주머니에 두근두근을 찾는 거, 새싹을 찾는 거, 이거를 전개해서 어떤 결과값, 나에게 맞는 분야, 이 선택 게임이잖아. 이 찾는 게임 뭐예요? 내 인생의 무대라는 생각 주머니에 내 전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끼, 재질, 여기에 뭐를 집어넣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릴까? 어떤 분야? 이거 두근두근거릴수록 나와 맞는 공모전 분야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저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 그 분야를 선택을 한 뒤에 그 분야를 열심히 도전하면
그 결과값이 당선되든 당선되지 않든 내 인생의 미래에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발전시키는. 그죠? 자, 공모전에 도전해서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간단해요. 두 트랙 전략이 있어. 첫 번째 트랙 전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특별한 경험, 전공의 지식, 끼, 혹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역, 요거의 컨텐츠를 두근두근 이것과 만든 공모전을 찾는 사람은 수상 확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져. 이해가죠? 자, 나는 그런 게 잘 없어. 팀끼리 우리 분야에 맞는 공모전을 선택해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돼. 그러면 또 어떻게? 어떤 생각 주머니에 어떤 요소를 두근두근 조합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이거를 플랜을 짜서 결과값을 만들까? 이 패턴 순서대로 치열하게 고민하면 할수록 수상 확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 패턴 값이 정확하게 뭐지? 공모전에서 답이 나왔어. 1등. 공모전에 좋은 성과를 얻는 방법. 첫 번째, 생각 주머니를 잘 분석하고 그 생각 주머니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컨텐츠와 두근두근 끊임없이 가슴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찾아내는 게임이라는 거지. 그리고는 거기에서 찾아낸 요 아이디어의 시작을 플랜을 정확하게 잘 짜서 다양한 리서치와 근거 데이터를 마련해서 보기 좋게 디자인하고 완성도 높게 만들면 공모전 수상 확률이 높다. 다 이해했어 이제. 그죠? 너무 쉬워. 자, 요거를 플랜 모형으로 정리를 하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자, 공모전 도전할 때, 그리고 뭔가를 도전할 때 A4 용지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는 요 A4 용지의 큰 면적이 생각 주머니야. 그리고 동그라미 2개를 그린 뒤에 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엔 물음표를 그려서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요게 두근두근거릴까? 이거 찾는 게임이라는 거지. 세상 모든 만물, 모든 것이. 그래서 그것들을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그렇게 끊임없이 두근두근을 찾으면 뭐가 나와? 저절로 창의적이고 기똥찬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디어가 정말로 기존에 비슷한 유형이 있는지 사례가 자 있으면은 아무리 좋아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는 다양하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값들 설문조사를 해서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앞에 빨간색으로 포브라고 되어 있는데 first, 그 다음에 only, 그 다음에 best, unique. 자, 그것들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정말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고 있는지, 또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지, 이런 우리의 공동체의 마인드에 부합하는지의 아이디어를 평가한 뒤에 이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예스, 아랫동네를 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한계가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다시 생각 주머니로 가서 다시 두근두근 조합 게임을 벌리는 거지. 자,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졌어.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머릿속에 이 패턴식 사고를 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체계적인 플래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평소에 뭐를 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이 아이디어를 전개할 다양한 양식을 미리 준비하겠어? 안 하겠어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이거를 준비하겠지. 여기에 있는 요 목차들이 공모전에서 500만을 벌고 1000만 원을 번 대상 수상 작품들의 목차야. 이 목차들을 많이 수집을 한 뒤에 내가 만들어낸 요 아이디어를 요 목차를 벤치마킹해서 잘 정리를 하면 이 수상 작품이 수상 확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는 작품이 완성이 됐어. 자, 표현법. 어떻게 하면 요거를 표현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잘 표현할 것인가? 또 요 작품 창조 결과값을 스토리텔링으로 어떻게 잘 창작을 할 것인가? 이런 표현 기법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빨리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이 창조 결과물을 설득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글보다는 표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런 표현법을 또 우리는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단순하게 세발 개발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다양한 포토샵 기술을 가지고 예쁘게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이게 표현하면 훨씬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식을 평소에 수집하고 내가 관심 있는 이 분야의 다양한 수상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그 수상 작품들을 감상할 때 포인트는 어떻게 포인트로 감상을 한다고요? 아, 부러워, 참 예뻐, 좋아, 이것이 아니라 그 수상 작품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 주머니에 어떤 요소가 두근두근 조합돼서 착상이 돼서 전개가 돼서 요 수상됐는지 요거를 체계적으로 열심히 분석하다 보면 머릿속에 우리는 생각의 폭발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탈자, 그리고 보는 사람이 성의 있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피드백을 통해서 거치면은 우리는 확률적으로 그 각 단계마다 수준 높은 작품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 포토샵 능력도 없고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누구의 도움을 받아? 팀워크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개인보다는 팀으로 진행하는 팀들이 훨씬 수상 확률이 높다는 통계 결과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자, 한 7대 3 정도로. 자, 이제 요 패턴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공모전에 실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 도전의 과정은 뭐예요? 즐거운 게임이라는 거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날 수가 없어, 이 공모전에. 이 패턴식 사고, 이 아이디어를 뭔가로 만들어낸다는 이것은 너무 매력적이야. 자, 첫 번째, 아이디어 공모전에 우리가 도전해야 돼. 자, 이런 아이디어, 우유를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았어.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고민하지? 고민하면은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지. 우리는 생각의 천재, 창의 인재가 됐으니까 패턴식 사고로 하는 거예요. 그죠? 6가지 통찰력을 가지고 12가지의 관점으로 딱 시뮬레이션해서 A4 용지를 마련한다. 그리고는 A4 용지에 이 주체사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 주머니를 공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주머니에는 뭐를 집어넣어요? 어떻게 지금 소비량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네이버에도 찾고 주체사에도 찾고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리스트업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빈칸에다가 물음표를 달고 여기에 뭐를 집어넣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릴까? 이거 찾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저기다가 길 가다가 요 포인터도 집어넣어보고, 마시던 물병도 이렇게 집어넣어보고, 마시던 우유도 집어넣어보고, 신발도 집어넣어보고, 이렇게 하루 이틀 텔레비 보면서 여기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뭐가 두근두근거리는 걸 찾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텔레비를 딱 보는데 요거를 생각 머릿속에 가지고 요거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게임을 하면서 텔레비를 보는데 먹방 텔레비가 나와 계속. 그랬더니 먹방에 어떤 분이 나와?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저씨가 나왔어요. 어휴, 저 아저씨 맨날 나와. 그랬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어. 요런 아이디어. 뭐예요? 저런 유명 요리사 분들이 요리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해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명의 유명 요리사들에게 요리의 간단한 레시피를 받아. 그리고는 그 레시피에 뭐가 많이 들어가? 우유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앱으로 무료 공개를 하면 어떨까? 이게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던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해하시죠? 자, 그 패턴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대외활동 서포터즈 지원서를 작성을 해야 돼.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창조적으로 잘 쓸까? 우리가 나를 잘 표현하면 될까? 이거를 많이 고민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답이 없어. 우리는 패턴식 사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6가지 통찰에 12가지 관점으로 A4 용지에다가 생각 주머니를 그려. 이 사람들, 이 주체사는 어떤 사람을 서포터즈로 원하지? 정리를 해. 공감을 해. 생각 주머니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하는 사람들 활동하는 미션들을 왼쪽 생각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오른쪽에 물음표를 달고 여기에 뭐를 집어넣으면 두근두근거릴까? 이거 찾는 게임이지. 오른쪽에다가 나의 어떤 요소, 우리 팀의 어떤 요소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근두근거릴까? 요거 찾는 게임이야.
당연히 첫 번째 팀이 딱 들어왔어. 심사를 보는데 정자세에 우리 열심히 하겠다. 우리는 막 차분한 봉사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풍부해.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누구나 똑같은 거야. 두 번째 팀이 딱 들어왔어. 오자마자 난리 났어. 막 코스프레하고 막 노래 부르고 우리는 뭐 이벤트 막 엄청나게 하고 막 공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이런 그 플래시몹 같은 공연들을 해본 적이 있고 우리는 6개월 동안 이런 플랜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이것들을 하나씩 전개할 때마다 이런 기대 효과가 있고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심사위원회 입장에서. 이 게임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출발하는 거야. 벌써 미리부터 출발할 때부터. 자, 자기소개서 어떻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지 몰라? 자, 놀라운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1%의 자기소개서 작성법. 자, 어떻게 써요? A4 용지에다가 거기에 어떤 인재들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주머니를 고민하겠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스펙, 나의 경험들을 왼쪽에다가 정리하겠죠. 왼쪽에 있는 것을 잘 정리해서 자기소개를 써. 그럼 어디로 가? 탈락. 이죠. 너무 뻔한 거야. 창조적인 것은 여기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박스를 넣고 여기에다가 뭐를 두근두근거릴까? 이러면은 창조적인 1%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세상에. 놀랍게도. 여기에 뭐를 집어넣어? 여기에 뭐 집어넣을까? 당연히 내가 지원할 그 회사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나의 요소와 내가 지원할 조 회사와 그 비즈니스가 뭐를 두근두근 조합시킬까? 이거 찾는 게임이라는 거지. 자기소개서가. 자,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자기소개서. 제가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자기소개서, 200개의 자기소개서를 봤어요. 190개는 자기의 스펙들을 쫙 정리했어. 그리고 그 지원할 회사 이름을 넣은 자기소개서 몇 개 있었을까? 놀랍게도 5개. 놀랍게도. 그 중에 한 개는 몇 개의 자기가 지원할 회사의 이름을 불러줬을까? 자기소개서에. 정답은 14번. 자, 집에 돌아가셔서 자기소개서에 내가 지원할 그 회사의 이름을 몇 번 불러줬는지 확인을 해요. 아무것도 없다? 쓰레기통 갈 확률을 이해하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놀라운 비법. 자, 자기소개서 14번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14번 자기와 내가 지원할 회사가 두근두근 거렸다는 거지. 그걸 읽는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는 거야. 창조적이잖아요. 창조적이라는 거지. 자, 광고를 만들어요. 우리는 광고학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광고. 자, 이 광고를 만들어야 돼. 어떤 광고? 가꾸운 숯불 그릴 햄버거 컨셉이야.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 요거를 광고로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 광고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오른쪽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릴까? 이거 찾는 게임이지. 광고 학문이. 1등 먹은 작품 한번 볼까요? 요거 지하철을 타다가 지하철 선반을 보고 가슴이 탁 뛰었어. 가슴이 두근두근 아이디어가 탁 텄어. 요 작품이 나왔어. 1등 먹었어. 그죠?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지하철 선반에다가 어떤 상품을 집어넣으면 가슴이 뛸까? 예? 안동 강고등어? 삼겹살? 아이디어는 폭발하는 거예요. 자, UCC 공모전 많이 도전하시죠? 어떻게 도전하면 좋을까? 열심히 메시지를 잘 영상으로 제작하면 좋은 성과 얻기 힘들어. A4 용지에다가 이 사람들의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왼쪽에다 정리를 한 뒤에 오른쪽에다 뭐를 집어넣을까? 이 찾는 게임이야. 오른쪽에 뭐를 집어넣었어? 500편의 대상 수상작을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이 메시지를 다큐멘터리로, 뉴스 보도로,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두근두근 조합한 영상물이 대상 수상작이었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아이디어, 아이템 개발 어떻게 할 것이냐. 분야를 정해. 카테고리를, 생각 주머니. 그리고는 왼쪽에는 창업이라는 것은 불편하고 불만이 있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뭔가 니즈가 있는 것들. 여기에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오른쪽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이 가슴이 뛸까? 이거 찾는 게임이지. 창업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이. 오른쪽에 새로운 신기술을 요거 넣었더니 이 불만이 해소돼. 스마트 기술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이 불편이 해소돼. 이거 찾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예? 빅데이터, 클라우드, SNS 이런 당연한 정보들을 두근두근 조합시켜서 아이디어 착을 찾는 게임. 자, 생각 주머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 불만 이 요소들을 딱 정리를 한 뒤에 요 물음표 속에 뭐를 찾는가, 요 패턴 속에 이 팀들을 넣어서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그 솔루션을 찾아내는 요 게임들을 딱 펼쳤을 때 우리는 보다 단시간에 창조적인 사고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 결과값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공모전 당선 전략 비법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간단하다. 그리고 공모전 분야가 한 20가지가 넘지만 단 하나의 패턴을 정확하게 우리가 포착하고 있다면, 창의 인재로서의 패턴식 사고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즉각 생각의 천재,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터득을 했어요. 자, 올여름 공모전에 도전하실 거죠? 자, 네. 이것으로 오늘 두 번째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두근두근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이 가슴 설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오늘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두근두근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두근두근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신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두근두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감정적인 표현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근두근은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융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한계를 가진 지식으로만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 패턴의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두근두근거리는 감정을 찾아내는 것, 이걸 우리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인식을 시켜야 우리가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을 하고 융합을 만들고 우리가 매사에 이 두근두근, 매사에 어떤 것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연결하고 융합시키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패턴식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전제가 돼야만이 거기에 내가 뭐와 연결을 시킬 것인지, 내가 뭐와 사랑에 빠질 것인지, 내가 무엇을 만났을 때 두근두근거림을 찾을 것인지를 비로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것들을 집어넣고 찾고 연결시키다 보면 그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두근 요소들을 찾아내고 융합하고 믹스시켜서 아이디어를 우리 내 속에 끄집어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의 믿음,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그 패턴을 도전하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끊임없는 훈련이 반복이 돼야 네. 결국에는 좀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되는데요. 청춘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강의 내에 계속 강조를 했듯이 세상을 지식의 관점, 키워드의 관점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어떤 평생의 인간의 어떤 삶 자체를. 그런데 그런 사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사건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우주의 비밀, 인문학, 철학, 혁신 전략, 그리고 창조적인 작업들의 비밀들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이 순간부터 사건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리고는 그 사건의 관점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우주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도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펙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니라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스펙은 아무래도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창조적인 인재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